자, 다음은 장기 차입금입니다. 자, 단순하게 이제 내용만 보면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유동부채 쪽에서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 항목이 나왔었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항목이 나왔는데 그 내용 한 번만 다시 살펴보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장기 차입금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X1년 6월 30일에 돈을 빌렸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X2년, X3년, 그 다음에 한 번 더 X4년 6월 30일까지다. 여기 7월 1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최초에 X1년 7월 1일에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X1년 12월 31일에 결산하면서 분계를 봐야 되겠죠. 자, 뭐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게 있다면 인식할 건데 여기서 이자 비용은 인식을 안 할 거고요. 자, 유동성 대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좀 보겠습니다. 자, X1년 12월 31일에 봤더니 1년 2년 반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직 유동부채로 대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계를 아무것도 안 할 거고요. X2년 12월 31일에 봤을 때도 자, 여기죠.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분계를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X3년 12월 31일에 봤더니 자,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봤더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장기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써서 장기 차입금을 100만 원만큼 차변에 써서 없애주시면서 이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 X4년 6월 30일에 이제 갚는 날이 된 거죠. 갚는 날이 됐을 때는 여기 있는 유동성 장기 부채를 100만 원만큼 없애주시면서 이제 현금을 지급해서 돈을 갚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이제 장기 차입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최초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는 걸 설정할 때는 이제 만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장기 차입금, 장기 부채로 남겨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임대보증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해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하고요.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부채로 본다. 우리가 임차보증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 뒤에 분계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을 수취했을 때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고 처리할 거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약정인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받았을 때 입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변에 임대료 수익을 인식하면서 차변에 돈을 받았다고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 가지고 있던 부채 차변에 써서 없애주시면서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이제 수취했다고 했는데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임차보증금이 차변에 나오고 현금이 지급됐다.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자, 임차료를 입금해 줬을 때는 마찬가지로 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면서 현금을 줬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라고 하면은 임차 보증금을 대변에 써서 없애주시면서 돈으로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 우리 부채로 인식하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또 수익으로 인식하는 임대료 관련한 분계 나와 있고, 마찬가지 임차인 입장에서 빌려 쓰는 입장에서 비용 처리하는 분계, 그리고 보증금 설정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분계, 둘을 좀 비교해서 잘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자,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해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기입하고 퇴직급여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차변에 기입을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비유동부채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종업원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는 거 써주시고 대변에 이제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개념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용을 처리할 때 퇴직급여라고 하는 저 비용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은 그럼 어디서 발생했느냐? 자, 퇴직급여라고 하는 건 종업원이 1년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종업원에게 퇴직할 때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일종을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1년 이상 회사에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1년 동안 근속한 거죠.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일한 그 기간에 대한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종업원이 일하면서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거니까. 그래서 그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를 미리 이제 퇴직할 거라고 가정하고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왜 비용을 먼저 처리하느냐? 수익이 그 X1년도, X2년도 그때 종업원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고요. 만약에 이렇게 미리미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분계를 해놓지 않으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한 번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근속하신 분이 퇴직을 한다. 그럼 30년 동안 비용 나눠서 인식할 수 있었던 걸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 그리고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했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가 따로 그 자동결산 메뉴에서 이제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퇴직급여를 지급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기중에 회계 처리하는 항목으로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분계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보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자,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해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해야 될 금액, 이걸 우리가 추계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회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그러니까 직원이 언제 퇴직할지는 사실 회사에서 알 수 없죠. 누가 더 오래 다닐지, 누가 다니다가 저 딴 데로 이직할게요 하고 이직할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 임직원이 전체 다 퇴직한다고 해도 회사가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퇴직금을 쌓아놔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계액이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 회사 전임 직원이 일시퇴직해도 지급할 수 있을 돈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 이 설정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둘 다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금액, 그러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보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 규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보다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내부 규정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 문제에서 얼마로 설정될 거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자, 기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보충법이라 그랬죠. 퇴직금을 이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기존에 남아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다면 얘를 빼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보충해야 하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우리가 충당부채 설정한다고 했는데 보충해서 설정하는 거잖아요. 보충해서 설정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할 때 T계정을 좀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기초잔액은 대변에 나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부채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의 기초 항목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차변의 기말 항목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얼마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얘를 그 금액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나오는 항목, 위에 상단에 나오는 항목은 지급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퇴직급여 지급한 금액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금액을 대변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할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분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0원이었는데 기말이 3,000원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500원을 지급했다 라고 하면 여기 3,500원이고 1,000원 빠지니까 얼마예요? 2,500원을 추가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가 2,500원 설정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500원 설정되도록 이렇게 분계까지 뭐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500원이 지급됐다라고 한 거 이것까지 분계를 해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00원이 지급됐고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500원만큼 퇴직급여를 지급했어요 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초 금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1,000원이 아니라 300원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500원만큼 지급해야 될 때는 돈이 모자라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300원만 쓰는 걸로 바꿔주시고 모자란 것만큼은 퇴직급여로 추가로 200원 비용 처리하는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에서 했던 것처럼 대손충당금이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했었죠.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모자라면 퇴직급여 우리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해서는 좀 설명이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랑 지급할 때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말에 설정되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할 금액 혹은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T계정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우리가 퇴직금 지급할 때 모자라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빈 공간에다가 좀 따로 판서한 내용들 정리해서 옮겨 적으시면 좋겠고요.